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림의 시기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오늘 썸네일에 저희들 예수가 사라진 바이든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기간이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져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지난주에 또 이번 주 계속 걸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도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연방의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저희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에 전에부터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은 전에는 미국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지나고 한 4주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속화가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 연말 연수 그거를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들이 10월 말 할로윈만 지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도 하고 연말 세일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한국말로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강림절. 네. 예. 대강절? 네, 예, 대강절, 강림절 혹은 대림절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지만은 미국 교회들은 이제 Advent, Season of Advent season,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celebrate하는 이제 그런 정말 귀한 기쁜 네. 그런 시즌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4주 동안 아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난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 동안 주일날에 이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dwell하기 위해서 오시는 God Man 하나님이 도성이신하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많은 설교를 이제 하고 계실 텐데 근데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에서는 특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 위에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언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 때에 조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관없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초기에는 예수님의 언급을 조금 했지만은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아예 홀리데이 이제 할리데이 시즌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고 모든 정부들이 연방주 혹은 지방 정부까지 서서히 크리스마스를 또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뀐 것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매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을 언급했고 그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점등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 식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죠.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도 시장으로 있을 때에 저희 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 세레모니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이게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늘 언급을 했고, 근데 그것이 또 멈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된 후에 지난 3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이 의도적으로 그 트리 라이팅 서비스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네. 지적을 받는 이유는 이번 주에 이 First Lady 조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 한국식으로 하면 영부인이죠. 네. 그분이 백악관에서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다 장식을 아주 그렇죠. 멋지게 해놓고 네, 네. 그리고 비디오를 그 행사하는 것을 찍어서 올린 것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역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급도 없고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이제 의도적인 것이고 또 비교가 되는 것은 제가 방송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프라이드 만트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그 LGBTQ들의 축제인 프라이드 만트의 6월이었나요? 그때 그 이제 청와대에 백악관에 그 지난 3년 동안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야 드디어 우리가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올해는 특히 팬데믹이 끝나고 그 백악관 마당에서 큰 수백 명의 그 이 동성애자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남성은 자기가 그 이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자의 몸으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도 백악관에서 그 행사에서 우통을 벗어치고 네.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의도적으로 강하게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 예수님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예수라는 단어도 사라진 백악관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은 양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번 인식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바이든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이며 아니면 또 정치, 경제 또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저희가 선포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런 주위에 있는 좀 안 좋은 소리들 그리고 좀 답답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조금 그 나라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반대로 원래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에 도리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통령이 한 정당이 대부분의 그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이제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도 그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와 정부의 분리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이 잘못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와 교회의 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교회의 분리인데 마치 그 신앙인이 정치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것은 이 정부와 교회의 분리에 위배되는 그런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되돌려 놔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우리 한인 교회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문화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리어 미국은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아직 지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게 보기만 하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그 일들을
영적인 그 이 시안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부들이 정당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권자로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로님, 지난주에요. 저희들 얘기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조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공화당에서는 전원 찬성, 또 민주당에서는 전원 반대해서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이 됐죠. 예. 네. 그 지난 4년 동안 지금 세 번째 이제 탄핵 시도가 되는데,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그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두 번의 탄핵을 했고, 물론 탄핵의 재판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두 번의 탄핵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잣대를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지금 그들이 준비해 왔던 그 바이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에 8년 동안 부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있었고 정부의 중심에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바이든이 과거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정부로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현직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그 약점 때문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바이든 일가에게 또 이제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바이든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그 협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 impeachment inquiry, 그러니까 이 탄핵 조사에 대해서 의회가 표결로 의결을 하고 하지 않고 표결 없이 하느냐. 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의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두 번 트럼프를 탄핵할 때에 두 번 다 impeachment inquiry, 이 탄핵 조사에 대해서 표결 없이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한 것은 탄핵은 이제 하원이 합니다. 하원이 이제 탄핵을 하는 표결만 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하도록 보낸 그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올해 다수당이 된 이후에 탄핵을 조사를 시작하면서, 아직 탄핵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지난 두 번 민주당이 한 그 방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리어 그것은 왜 그 표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그 불평을 얘기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공화당에서 그 하원에서 그 표결을 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1대 212 과반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 표결이 갖는 의미는 물론 공화당이 다 찬성하고 민주당이 다 반대를 했지만은 하원 전체가 표결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찬성했다는 것은 하원 전체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런 면에서 또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이 탄핵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날 그 표결이 있은 바로 몇 시간 전에 같은 날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 조사위원회, 이 하원 조사위원회로부터 소환을 받았었거든요. 전에부터 소환을 해서 너 와서 디포지션,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비공개로 이게 한국에는 없는 절차인 것 같은데 이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그리고 모든 녹음이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하는, 진술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도 똑같이 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똑같이 해왔던 절차입니다.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도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몇 분 안 되거든요. 워낙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포지션 이 비공개로 하는 비공개 청문회 같은 걸까요, 장로님? 청문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인들에게서 이제 그 답을 받아내는, 정론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그 절차인데. 이제 아주 길게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데 헌터 바이든은 의회의 소환을 받고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날도 나와서 나 이제 왔다. 근데 나는 공개로만 이제 그 답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소환을 했는데 거부한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인들이 의회의 소환에 거부하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가 법무부가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의회가 소환을 했는데 정인들이 출두를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의회가 이 벌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의 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의회의 소환을 받고도 나와서 응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고 잠깐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들이 써준 말이 있죠. 그것을 잠깐 읽고 이제 가버렸고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전에 바이든이 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했던 발언과 민주당이 취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 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같은 네.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예, 남이 할 때는 그는 나쁜 것이고 내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결로 해서 의회가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든이 더 이상 혹은 이제 지금까지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의회가 이 백악관에게 혹은 과거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이 관련된 사람들을 정원으로 소환했을 때에 백악관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좀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 탄핵의 이 이유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탄핵 표결을 하겠죠.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 탄핵도 실패했고 재판에서 실패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원에서 100명의 상원 의원이 이제 재판을 하고 탄핵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의석 차이가 거의 뭐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되기 위해서는 정말 결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을 지금 이제 2천만 불 이상 받은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아마 탄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마 좀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조사 결의안이 가결될 만큼 그런 이슈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네. 아직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계속해서 바이든이 혹은 바이든 일가가 잘못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반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바이든의 재선 출마가 상당히 지속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예. 내년에 리턴 매치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었다가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도 좀 불투명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에 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는 상당히 선택의 의지가 이제 협소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거짓말이라. 지금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고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메일이라든지 은행 거래소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캠페인할 때는 나는 우리 아들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나는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꾸었고 이번에 또 말을 바꾼 것은 그 이 헌터 바이든이 이번 주에 국회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도와준 거는 맞지만은 재정적으로 financially 재정적으로 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꿔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로 이제 자꾸 뒷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분까지만 이제 내가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국익에 부담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갔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자꾸 코너에 몰리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자꾸 말을 바꾸어야 되는 뒷걸음질을 쳐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이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일가에 대해서 이 아들을 포함한 사실은 그 돈을 가족들이 다 나누었었거든요. 그것을 다 일가에 대해서 다 본인을 포함해서 사면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선거 이전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사실은 이 탄핵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부터 탄핵 조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탄핵 조사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터 바이든이 이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네. 그 백악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유를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표결 없이 이 탄핵 조사를 표결 없이 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네네. 설명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표결을 하고 해결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와 또 다르게 한 가지 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또 초당적으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지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 그거 네네. 어제 투표했죠. 네네. 어제 하원이 네. 예산을 지금 이제 그 워낙 그 국가 부채가 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계속해서 좀 이제 과도한 행정부의 이 지출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 거의 양 정당이 같이 힘을 합해서 네네. 통과를 시킨 것이 이제 국방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의 예산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하나씩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연말 연초 연휴 휴무에 들어갑니다. 한 4주 동안.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서 이제 캠페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을 처리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해서는 양 정당이 이제 국방 예를 들어서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거 5%가 올려줬죠. 네.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 어쩔 수 없이 군인들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 정당이 이견 없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서 네. 국정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했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경 문제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공화당이 어떻게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미국의 국경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라는 외국에 있는 국경 특히 그 나라가 부패가 심한 나라인 건데 지금 최근에도 차관급의 인사들이 다 그냥 목이 날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외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지원금을 착복한 잘못 사용한 네. 이제 그런 혐의들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가 좀 많이 부패되어 있던 나라였고 그리고 공화당이 계속해서 행정부의 이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쓰여지고 있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네, 합리적인 생각이네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미국 국민의 세금을 미국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네. 빨리 늘어나고 엄청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 목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네. 지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를 좀 이제 억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네. 면에서 공화당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뉴스에서 저희가 볼 때는 바이든은 계속 끝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공화당은 반대한다. 그런 뉴스들만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아마 청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양 정당의 그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고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스스로 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적자가 심한 나라다. 그리고 그렇죠. 적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조금 더 좀 책임감 있는 재정적인 그 정책을 쓸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그 좀 특히 팬데믹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그 재정 정책을 위해서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지금 보면은 한국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네.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 정부 예산도 줄이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그 방대한 지출을 지난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고생을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미래가 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뭐든지 나눠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뭘 주고 혜택을 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부는 국민들이 보통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무책임한 그런 그 정책은 정부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정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점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앞으로 저희 선거의 투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생각하는 계획하는 그런 정책과 공화당이 지금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청취자들도 잘 살피셔서 내년 대선에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 성탄절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자꾸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어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박사들도 있지만은 또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도 보면은 도리어 미국은 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런 이 문화가 강한 그런 나라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국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복음방송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런 과거에 그러했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유권자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